돌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로고 속 인어가 왕관을 쓰고 있을까요? 안 쓰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디자인 컨설턴트 어린이날 이구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명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남부럽지 않은 명암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명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로고를 제일 먼저 만드시고 다음으로 하시는 일이 명암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서로 교환하는 것이 명암이고요. 그 사람, 그 회사의 첫인상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것 또한 명암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름,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여러 정보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이나 글로써 전달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명암은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이 중요한 명암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명암의 사이즈는 가로 9cm, 세로 5cm입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넣어야 하는데요.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명암에서는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요. 최소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명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인공과 조연 구분해주기. 둘째, 정리하기. 셋째, 메인 컬러 강조하기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예시 명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명암을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명암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예시 명암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인공과 조연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명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회사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죠. 명암에서는 회사명과 본인 이름이 주인공이고요. 나머지들은 조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디자인에서는 주인공과 조연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조연은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조연들이 튀지 않도록 배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눈에 전달이 잘 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이름 대신에 제 회사 로고를 넣었고요. 제 이름 글자 크기도 키웠습니다. 직책과 영문명은 조금 작게 줄였고요. 예전 영상에서 브랜딩의 관점에서 로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확실히 글자로만 회사 이름을 적는 것보다는 회사 로고를 넣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조연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 주소 등은 눈에 띄지 않게 디자인합니다. 보통 얇은 고딕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난한 글씨체를 써서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작은 글자의 경우 같은 크기의 글자라도 동글동글한 글자보다는 고딕 계열 글자가 더 가독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최대한 글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딕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고딕 글씨체가 더 잘 읽혀지는 것 같죠? 참고로 글씨 크기는 최소 8포인트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성 만나시는 분들이 젊은 분이 많으시다면 7포인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나이 많으신 대표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시다면 8포인트, 9포인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정리입니다. 편집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딱 세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자간, 행간, 장평입니다. 자간은 말 그대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고요. 행간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장평은 글자를 뚱뚱하게 만들 것이냐, 다이어트를 시켜서 날씬하게 만들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글자를 조금 다이어트 시키고 행간을 조금 넓혀서 한 줄 한 줄 읽기 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들을 잘 맞추면 더 깔끔해지는데요. 이렇게 O와 열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글자에 로고와 같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좀 더 읽기 쉽고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앞면을 완성시킬게요. 명함 뒷면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명함 뒷면은 메인 컬러를 깔고 가운데에 회사 로고를 넣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고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잘 기억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로고의 형태보다 컬러를 먼저 인식하고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돌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로고 속 이너가 왕관을 쓰고 있을까요? 안 쓰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 스타벅스 로고를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라고 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너의 왕관을 그리지 않은 사람이 45%나 되었다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컬러를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저는 명함 뒷면 전체를 메인 컬러로 채우는 디자인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처음 만들었던 명함과 마지막 명함을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나죠? 지금까지 보셨던 여러분들은 이제 명함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셨습니다. 좀 더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응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특이한 명함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전에 제가 특이한 명함에 대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명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